반갑습니다. 네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세비캠 해볼 건데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6월부터 한국 전구체 납품 시작하는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저번 때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로 미중 무역 분쟁 발발에도 호재가 있습니다. 24년 6월 이후의 전망을 한 번 더 알아보는데, 오늘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양면 패널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저가 중국산들이 판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업계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줄인다고 관세를 좀 매기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태양광 양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뿐만 아니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의 관세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중국산 첨단 제품 쓰나미에 이제 미국 자국 내의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위기에 처하자 급히 이제 압박 카드를 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무려 기존 25%에서 100%까지 4배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외에도 배터리 부품, 자재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관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에겐 좋은 상태죠. 현재 세계 경제 현황 말씀드렸고, 세비캠이 이제 납품해야 되는 전구체 합작 회사, 고려 아연이랑 LG 화학이 합작을 한 회사가 있죠. 바로 캠코이고요. 캠코에 대한 부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캠코는 이제 미국의 IRA의 수에 기대가 되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6월부터 세비캠이 캠코에 이제 매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캠코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를 이제 만드는 회사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전구체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탈피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사 내용 중요한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셀과 양극재 제조 분야에서 탁월하지만 중국 전국제 생산업체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중대한 공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캠코는 전구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구체를 생산하려면 황산화 작업을 거친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필수적이다. 이 중 황산 니켈이 가장 비싼 핵심 원료로 꼽히고, 가격 측면뿐만 아니고 니켈 함량이 90%에 달하는 하이니켈 전구체 도입 사례도 늘고 있다. LG화학이 황산 니켈 제조사 캠코와 손잡은 이유다. 이 다음 잘 보세요. 황산화하기 전 니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캠코는 재활용 니켈을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회사인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활용 니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 보이네요. 잠시 뺄게요. 네, 재활용 니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4년 6월부터 이 캠코 전구체 만드는 부분이 양산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비캠의 경우에는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아니면 한 군데거든요. 근데 24년 6월부터 캠코가 이제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 납품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현황을 알 수 있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LG화학은 KPC로부터 공급받은 전구체를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한다. KPC가 생산한 한국산 전구체는 LG화학의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북미산 양극재로 재탄생을 한다. 이 양극재는 제너럴 모터스에 납품된다. LG화학은 지난 2월 GM까지 전기차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지금 세비캠과 관련된 그 현황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쓰고 남은 양극재 부분을 세비캠이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양극재 원료를 만들고 이거를 바로 캠코에 주고요. 그러면 캠코는 바로 미국에 있는 테네시 공장으로 이 전고체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전고체는 이제 GM의 양극재로
GM에 들어가는 양극재로 쓰인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 있는 다시 쓰고 나서 다시 반품 받는 폐전지 있잖아요. 그 폐전지가 다시 LG로 가요. 그럼 다시 LG는 세비킴에게 넘기고요.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코가 이제 6월달부터 공장을 양산을 하게 되면 세비캠의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큰 이제 장애물이 바로 중국의 값싼 전구체들이었거든요. 중국의 전구체들이 너무 가격이 싸요. 정부 보조금도 받죠. 인건비도 싸죠. 뭐 기타 등등 해서 경쟁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같은 정책으로 이러한 전환을 촉진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만약에 캠코에서 전구체를 만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양산을 함과 동시에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세비캠의 흐름도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동안 2023년도까지 세비캠의 적자의 사유는 다른 모든 것도 아니고 바로 가동률이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34%, 전구체 복합액은 34%였고요. 재활용 양극재 같은 경우에 가동률은 36.6%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가동률이 낮았죠. 이 가동률이 낮았던 이유는 캠코의 양산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거랑 그리고 값싼 중국산 전구체 부분, 이러한 원재료 부분까지 다 합치면 세비캠이 23년도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4년 6월부터는 기대가 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차트를 잠시 보면 예전에 폐배터리 혹은 2차전지 기대감으로 2022년도에는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별다른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 프리미엄을 내놓는 결과를 내놓았죠. 2022년 말부터는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2025년부터 내년부터죠. 연평균 33%의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태여가지고 방금 전에 방송 사고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2022년도에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2023년 3월까지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었죠. 하지만 방금 기사에서 알다시피 2025년도부터 올라갈 기대감이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적이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현실화하는 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시장에 프리미엄을 내놓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추세선에 맞게 계속 하락하는 부분이 보였죠. 그리고 추세선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2024년 2월쯤에 추세선 밖을 행보를 통해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17일부터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요. 지금 상승 모멘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상승 모멘텀은 24년 6월부터 이제 캠코 양산 들어가죠. 그리고 25년부터는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상승 모멘텀에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14년 6월부터 수출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분에서 전방 산업의 수요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럴 때는 좀 다시 또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바닥을 찍고 지지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추이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이 각각 저항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서 지금 많은 거래량은 보이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단기 이평선 부근에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하락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상승 모멘텀 쪽이 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